네, 데이터 마이닝,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를, 회계 개념 배웠죠, 이제. 그래서, 네, 로지스틱 회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긴 한데 이거는 분류로 취급을 됩니다. 그래서 분류, 회계 개념을 먼저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로지스틱 회계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회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가진다라는 것은 이미 배웠죠. 예측이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이죠. 그리고 변수가 하나면 단순회귀 분석이고, 그게 이상이면 다중회귀 분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델이죠, 지금.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엡실론. 요게 이제 설명 변수가 많아지면 인과관계로서 다양한 다중 공성성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 수식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단순 회귀 분석이고, 그 매개 변수의 값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을 보게 되면 설명 변수가 두 개 이상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모수라고 하죠. 모수라고 하고, 엡실론은 잔차 또는 잡음으로써 설명되지 않는 항이죠.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의 두 가지 목적은 전통 통계학에서는 출력 변수와 예측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정통적인 통계학에서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설명 모형은 그러니까 이제 통계 분야에서 데이터가 적은 모형으로 쓰는 거고, 모집단에서 가정하는 가설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 데이터 집합을 사용해서 최상의 적합 모형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예측 모형에서 쓰는 건 데이터 마이닝 분야고, 데이터가 충분할 경우에 쓰는 거죠. 그래서 속합된 모형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작업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학습용 집합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로 나눠야 되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훈련 세트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그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그 모형으로서 얼마나 데이터를 설명하는가 이런 거를 만드는 모형이 바로 예측 모형입니다. 가장 잘 설명하는 수학적인 어떤 수식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예측 모형의 가장 기본이고 머신러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나눠야 되죠.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데이터를 나눕니다. 학습용 데이터 안에서 검증용 데이터를 넣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분류를 잘 했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게 목표고, 예측은 어떤 이제 수치를 예측하는 거죠. 분류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고요. 네. 그 회계에 대해서 개념은 이미 다 배웠고, OLS가 최소자속법이고, 잔차에 대한 가정, 그러니까 이제 회기 분석을 했을 경우, 음,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독립변수들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든가, 등분산성.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근데 로지스틱 회계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두 집단 혹은 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눈 경우 어떤 개별 관측치들이 어느 집단에 분류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해버리는 거죠. 성공과 실패, 이제 아츠라고 하는데요. 그 아츠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선형 회귀와 비교를 해보면 종속 변수가 일반 선형 회귀 분석은 연속점 변수이고 로지스틱은 이산형 변수이고 모형 검정도 역시 다릅니다. F테스트와 T테스트 가지고 하는 거고 로지스틱 회귀는 최대 의도법을 가지고 합니다. likelihood를 maximization 하는 그런 기법이기를 우리가 최대 의도법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분류로 속할 것이냐 그 확률을 가장 크게 추정하는 그런 예측치를 찾는 건데요.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때 우리가 이진 분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엑셀로 썩 백업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미 우리가 제가 드린 그 엑셀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계획서 2장, 이 확률과 통계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개념은 우리가 시행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결과값들을 변수로 하는 그런 개념이고 확률 분포를 또 변수를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낸 것들이죠. 그래서 윷놀이를 가지고 그 확률 분포 개념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윷놀이에 대한 그 확률들이 각각 있죠. 그죠? 제가 가장 많이 확률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브루마블 게임 같은 경우도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가장 이제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그 두 개의 합 나올 확률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주사위를 1부터 6까지 던지는 게 두 번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조합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더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숫자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개의 합이죠. 그 부루마블 게임을 한번 하게 되면 윷놀이 하면 개가 이렇게 많이 나오듯이 그죠? 부루마블 게임을 뭐 안 해보신 분 있겠지만 두 개 던졌을 때 6, 7, 8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합이. 사장님도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PD가 그게 이제 6, 7, 8이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해줬는데 사장님이 잘 몰라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을 알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아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가 probability 패키지고요. 그 패키지에서 네, 를 가져오셔야죠. 라이브러리로 가져오시고요. 네. 로딩 하시고 네, 로딩 하신 다음에 불러옵니다. 이제 콤비네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라이브러리 프로바빌리티를 가져오려면 저런 것들이 같이 불러와줘야 됩니다. 의존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의존성. 패션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불러와 줘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ROB 안에 주사위 던지기가 있어요. 주사위 던지기. 롤다이라고, 네, 롤다이라고 있습니다. 롤다이. 요게 주사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라이브를 불러왔죠. 네, 라이브를 불러려 와서, 네, 거기 안에 롤다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롤다이가 주사위에 던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번 던져라 라는 거죠. 그죠? 두 번 던져라 라는 게 롤다이 2고요. 그때 나오는 조합들이 나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비율하고 그냥 부루마블이니까 이렇게 그냥 받겠습니다. 이 부루마블을 받았을 때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를 놓고 그리고 두 번째 변수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을 각각 뽑아낼 수가 있죠. 그죠? 다 더했을 때, 더할 때, 그죠? 더했을 때, 그거가 이제 더했을 때 다 나오는 그 경우의 수가,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게 뭐냐 할 때는 이걸 테이블로 때리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 6, 7, 8이 가장 많은데 7, 그 중에서 7, 7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장님이 부르면 사장님도 모른다라는 것은 확률을 잘 모르신다라는 거죠. 근데 PD가 이제 그거를 짚어줬다라는 것은 PD는 확률을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모브 게임할 때 6, 7, 8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아시고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좀 말을 조정하시면 확률이 조금 더 승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면 최대 의도법이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전에 곱규칙과 합규칙을 전에 배웠어요. 확률을 배우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합 확률, 이걸 같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날 때 확률과 결합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합 확률을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합규칙 다 합하는 거죠. 나올 확률을 다 합하는 거. 곱규칙은 같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동시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이지 정리를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가장 최대가 되는 확률이 어떤 거냐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용하는 거죠. 여기 이제 베이지 이론인데 베이지 정리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게 여기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유명한 대사를 보시면 베이지 정리가 개념을 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음, 베이지 통계학 입문을 우리가 그때도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원래 주어진 정보, 사전 정보다라고 하죠. 사전 확률이라고 해서 그 사전 어떤 정보가 들어오기 전 쇼핑족이 0.2%, 아이 쇼핑족이 0.8%,
정보가 있다라고 할 때, 만약에 타입별로 말 거는 행동을 조건 확률로 설정을 하고, 말을 걸 확률은 쇼핑족은 0.9, 말을 걸지 확률은 0.1, 그렇게 나뉘죠. 그러니까 총 4가지로 확률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행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손님이 말을 걸었다라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 말을 걸지 않은 행동은 제거를 해 나간 거죠. 그죠? 추가적인 정보가 말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추가적인 정보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구하고 제거하고 나면 정규화 시켜서 하면 이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3대 4의 비율로 구해지고, 3대 4의 비율로 구해졌을 때 확률이, 쇼핑 조율 확률은 7분의 3이니까 43%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확률을 베이지 역확률 또는 사후 확률이다 라고 부르고, 부릅니다. 정리해보면 쇼핑 조기 확률이 0.2%였지만 처음에는 말과 기를 관측했더니 쇼핑 조기 타입 확률이 높아지는, 사후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걸 통해서 사전 확률을 바탕으로 사후 확률을 얻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이지 정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확률의 행동에 따라서 한 차례 이거에서 사후 확률로 베이지를 정리를 업데이트한다. 베이지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 주사위로 해도 한번 더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저기서 하얀 공이 많이 나올 1번 병에서 나올까? 일단 먼저 번호를 뽑고, 그죠? 주머니에서 번호를 뽑은 다음에 그 주머니에서 나온 번호를 가지고 그 병으로 가서 그 병에서 또 파란 공과 하얀 공을 했을 때 이제 하얀 공이 나올 확률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일단 3번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3번에서 하얀 공이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확률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사후 확률을 구해내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사전 확률을 바탕으로 사후 확률을 구해내는 거다라는 거죠. 의도라는 말을 좀 알아두시고요. likelihood다라는 거죠. likelihood. 최대의 가능도 추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기 변수를 이제 확률 파라미터로 두고 그거를 추정하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크도록 하게끔 하는. 흰 공이 나왔는데 흰 공이 가장 나올 확률을 가장 크게 하는 그 1번 방과 2번 주사, 1번 그 카드와 2번 카드, 3번 카드 중에서 이제 3번 카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 20과 80. 숫자가 1이 나온 게 모두 20번이니까, 이걸 가지고, 차수가 100차인 방정식 미분이 번잡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는 이유에서 미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 자연록으로 붙여줘서 로그 가능도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바꿔도 식을 최대로 만드는 세타가 가능도 함수, likelihood도 최대로 만들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풀어서 계산을 해주면 값이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1이 나올 확률로 가장 그럴듯한 것은 0.2다 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이걸 만약 기하학습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계를 또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에 정리하는 거는 로지스틱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직관적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오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랑 이제 이것도 연관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뭘로 하냐 합격과 불합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단순 선형은 이제 공부한 시간으로 했고 다중 선형은 공부한 시간에다가 과외를 받는다는 변수를 추가한 거고 로지스틱 회계는 이 y 값이 두 가지로 카테고리컬로 나오는 거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가게끔 하는 데이터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형은 안 되니까 비선형으로 만들고 그 비선형을 만들 수 있는 그 함수식이 시그모이드 방정식 가장 적합한 게 시그모이드 방정식이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공식을 대입을 했을 때 그렇고 가장 잘 설명하는 그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2는 역시 자연상수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H값이 0으로 가까워지게 가까이 해서 그 E 값에 2.78182가 나오는 그거를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요거를 요거 아니고 다시 좀 할게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781, 8282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값이 그죠? 그리고 저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n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고 저렇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런 식으로 보면 그게 이제 2.781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끔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넌트를 1 넣어보면 2.78182가 나오고 이게 이제 오일러의 수, 자연로그의 및, 네이피어 상수다라고도 하고요. 엑셀에서는 익스포넌트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자연로그로 하고 이걸 밑으로 로그인해서 저기 로그 ln으로 쓰기도 하죠. 우리가 ln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걸 미분하면 그대로 나와서 그래서 계산 과정을 좀 간결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이 로그를 써서 자연로그를 써서 미분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1 플러스 h를 일단은 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10에서 0.1 정도의 차이를 두게끔 할까요? 여기를 이제 0.9 단위로 1단위 멀고 일단 1단위로 해서 쭉 때려보고요. 그 위를 계속 그 값에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2.781, 0에 가깝게 여기를 박으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2.7, 0까지 가면 2.781. 0에 가까울수록 거기 0.71에 가까워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2.78181에 그 숫자가 나오게 하는 작업을 엑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0에 가장 가까운 수를 한번 저렇게 넣어볼게요. 1 플러스 0.0005에 1 그러면 2.718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 수의 자연로그의 수, 그 밑수 2.7182 오일러 상수 그거에 가깝게 나옵니다. 2를 상수입니다. 로그를 자연로그다 라고 하고 밑수 요거 대신에 로그 2 대신에 ln으로 쓰기도 하죠. 내추럴 로그라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n 이렇게 엑셀에서는 사용하고 또 많은 또 책이나 이런 데서 ln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미분이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얘는 걔를 쓰는 이유는 미분하게 되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대로 나오게 한다거나 x분의 1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계산 과정을 간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셋이 통일 공간에서 일부분만 좀 뽑는 겁니다. 로지스틱 회계를 지금 R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일부분만 R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일부분만 좀 뽑는 그런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가 어떤지는 충분히 아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 서브셋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세토사와 버지니카만 뽑아내려고 그런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이렇게. 스트럭처를 보고
데이터에 좀 탐색을 하는 건데 뭐 알겠으면 다 알고 있으니까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100개가 뽑혔으니까 이제 맞게 된 거죠, 그죠? 예, 세토사와 버지칼라인 것만 서브셋해서 뽑은 거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그죠? 골고루 뽑혀야 되지. 이게 총 150개였어요. 150개였는데 그거를 네. 순서가 1번부터 50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가 섞이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해야겠죠. 섞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섞어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이걸 이제 로지스틱 회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의는 GLM 가지고 합니다. GLM 가지고 하고요. GLM 함수 씁니다. GLM 함수를 이제 물어보면은 일반 함수 LN인데 일반 회귀함수 일반화가 있어요 또. 그럴 때 우리가 일반화된 리니어 모델이다라고 해서 GLM을 씁니다. Generalized F자고요. 그 함수를 써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회귀식선을 이제 비선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역시 회귀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고 그거를 그 변수를 저기 시그모이드 함수 거기에 x 값 대신에 이제 넣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세토사와 지금 버지 컬러를 네, A에 스페시스를 넣어서 우리가 지금 아까 A로 받았죠? 요거의 지금 타입은 팩터고요. 네, 팩터다라는 거죠. 네. 레벨지를 보면 요거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범주용으로 확인했으니까 이걸 보면 당연히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세토사와 버지 컬러. 네, 네. 잠시만요. 세 가지 레벨 중에서, 네, 세 가지 레벨 중에서, 네. 여기서 이제 y 값이 스피시즈죠? 네, 스피시즈죠? 네. 일단 코릴레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코릴레이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으로 보면, 일단 A가 이런 형태죠? 좀 A가 이런 데이터 프레임 형태고, 여기에서, 네. 칼럼만, 저기,
X값 데이터만 보는 거, 훈련 데이터만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테이블 형태로 넣었으니까 코릴레이션 때리면 가장 적합한 그 상관이 있는 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팔 랭스와 페탈 랭스가 81%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 높아야지 인과관계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이제 상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관이 높을수록 인과관계가 이제 상관이 있는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보는 거고 가장 높은 변수는 페탈랭스와 세팔랭스다라는 것을 요거로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니까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스 여기에 좀 더 상관이 더 높네요. 세팔 랭스와 일단 세팔 랭스 가지고 얼마나 보여주는지 일단 봅시다. 세팔 랭스 가지고 GLM을 때리면 독립변수가 세팔 랭스. 일단 얘를 가지고 그려 세팔 랭스 변수가 스피시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로지스틱 회계로 이제 보는 거죠. 두 가지죠. 토사냐, 저기 버지칼라냐를 갖다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놓고요. 두 가지로 우리가 잘랐기 때문에 그 세토사냐, 버지칼라로 버지칼라 놓고 둘 중에 이제 어디가 가장 높을 확률로 놓는 변수가 세팔랭스가 변할 때마다 이제 어디로 가장 확률로 어떤 걸로 분류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게 하는가라는 시그모이드 곡선을 이용을 해서 분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떤 값을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버지칼라인 거고 아닌 것은 그 넘어가면 또 세토사고 그 범위가 0.5를 이제 넘냐 맞냐 요 기준으로 해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도 개념을 이제 써야 되는 거고 자 여기다 데이터는 A고 기선형이기 때문에 GLM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요때 패밀리를 좀 넣어줍니다. 어떤 모형으로 이제 할지에 대한 모델 가우시안으로 할지 넣어줘야 되는데 이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항이기 때문에 바이노미알로 해야 될 거예요. 바이노미알. 이항 부분은 이제 바이노미알로 한다라는 거죠. 바이노미알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때리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회귀 모델이 나오고요. 100개였으니까 하나 빼는 게 자유도니까 99회가 나오고 y값가 이게 나오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일반 회귀 그냥 단순 선형 회귀랑은 이제
그 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할 때 요 값이 5.14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익스포넌트 써야 되죠. 그죠? 익스포넌트 써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 170배, 170배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썸머리를 또 하면 이거에 대한 또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요약 통계를 보시면 되고요. 둘 다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짓 함수라는 게 이제 로그 아츠라는 성공비를에다 로그 씌운 거고요. 거기에다가 저 식을 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그 단순 선형 회귀 때 그 넣은 식을 이 식에다 넣어버리면 아까 그 시그모이드 함수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면 비선형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1에 속한 확률인 P를 구하는 거고 0과 1 사이 값을 갖는다는 것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Q의 직변수들의 선형함수로 표현하면 0과 1 사이 값을 갖도록 보정할 수가 저렇게만 하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플러스 2 시그모이드 함수 나오게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버지칼라 세토사냐 버지칼라냐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해버리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승산비라고 해요. 성공 확률 대비 실패 확률. 그래서 아츠라는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확률 뭐 배당 이런 뜻인데요. 74배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라인 잠수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라인 잠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GLM 해서 넣어보면 라인 잠수 이용을 해서 요 식을 그죠? 넣는 거죠. 아까 여기다 이제 y는 ax 플러스 b 식은 회기식 단순 선형 회기식 여기다 넣어서 그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 로그 함수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이제 단수 선형 회귀 곡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X라는 게 이제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에 비해 몇 배 높은가 이런 개념입니다. 이 뜻 자체를 배당률이나 이런 뜻으로 이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한 그 그래프 곡선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함수에 대해서 좀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트레이닝 리니어 모델로 해서 그 소스 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코드가 제공이 되니까 한번 돌려보시고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기법이죠. 이거는 소스 제공해 준 가지고 그냥 한번 쭉 돌려보시면서 보시고 그동안 배웠던 신경망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회기,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신경망 기법에서 이제 회기를 이용한 회기죠.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이때 이제 여러 개 돌아가도록 하고 미니 배치 영상학법을 이용해서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타캐스틱으로 했을 때와 미니 배치. 스타캐스틱 하나, 샘플 이제 하나. 여러 개를 다 넣는 게 아니라 하나 넣는 거. 미니 배치 일부 넣는 거. 배치는 하나하나 다 하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미니 배치는 이렇게 목적지까지 빠르게 찾아간다는 거고 스타캐스틱은 샘플링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 다 배웠고요. 그죠? 요 선이 가장 잘 예측하는 그런 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중회기와 다중회기를 했을 때와 단순 선형으로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데이터를 잘 적합할 것이냐 아니면 모델을 최소화해서 단순하게 모델할 거냐 너무 복잡하게 할 거냐 과적합이죠. 다 이 데이터를 다 설명하려면 이제 과적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 만드는 그런 걸 찾아서 회기선으로 이제 또 트레이닝 해서 하고요.